이게 돼서 8월 9일 날 한국을 연 회의를 소련 참전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회의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또 떨어진 거지. 45년 8월 달 들어서서 미국이 대공습을 하는데 일본에 10만 명이 넘는 도시에 대공습을 하는데 히로시마의 피해 정도는 중상이에요. 저 정도 도시가 중상으로 피해를 본 거야. 아까 보는 사진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제 반대야.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가장 관심이 뭐냐면 이제 패망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우린 질 거라고 하는 이 패가 가면 어떻게 되살릴 거냐고 가장 관심이었어요. 전쟁 지도부는. 근데 그래서 외무대신이 소련의 개입과 미국의 핵은 신인의 이른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왜? 항복할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 핵 두 방으로 이번에 히로시마 가보니까 완전히 피해고 코스프레만 했어요. 피해고 맞죠. 그건 인류사에 있으면 안 되는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에 희생당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일본 원수협하고 나중에 디프리하고 발표회는 그렇게 못했는데, 차마 당신들 문제다 정말 이러고 얘기한 건, 그래 당신들이 피폭국가여서 전 세계 평화운동을 얘네들이 이 문제가 좀 이끌어서 각국 정세에 메시지를 보내요. 8월 6일 날 대회 때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동의하는데 앞에가 없잖아. 니들이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에 수많은 국가를 침략하면서 벌린 그것의 결과물이기도 한 건데, 이거에 반성부터 있어야지. 얘는 안 하고 우리는 피해당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평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필요하고 의미 있긴 하지만 앞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운동하는 놈들은. 물론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놈들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한계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야. 인정하는 독일은 유럽을 먹고 있잖아, 그죠? 많이 먹었어. 그래서 많이 먹었어. 핵무기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핵이 전쟁을 억제한다. 이러면 핵 억제론이에요. 수도 없는 논문 제가 30개 읽어 한 30개, 28개 정도 읽어봤는데 인류사가 핵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게 대개의 인류사의 결론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하고 했던 거 파기했잖아요, 그죠? 얘도 좀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고 나니까 이란이 그래 그럼 나 핵무기 다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사우디가 옆에 있다가 그래 그럼 나도 만들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네? 이 유혹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마크롱이 전쟁 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합의 파기하고 난 다음에 올란공원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73년 이후에 가장 심하게 붙었어요. 이번에 저기 미국하고 이란은 아니고 6+1 이란의 핵을 폐기하기 위한 미국을 포함한 6개국 플러스 독일 이렇게 해서 합의했던 거를 트럼프가 마지막 인물 조항 때문에 이제 이번에 폐기선언 해버린 건데, 이게 이제 갖는 문제가 무슨 거지? 이게 뭐 북에 대한 겨냥이다 이러는데 북하고 이란하는 거 달라. 어떻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세계 경제까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란 석유를 못 사요. 이게 그냥 발효되면. 그러면 이란한테 우리가 원유 수입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인데 비상 걸리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일본 경우 보세요. 핵공격에도 전쟁 중단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NPT라고 하는 핵확산 문제조약을 5년에 한 번씩 보고하고 이걸 평가하게 하게 되는데 2015년에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 보고한 건 핵 억제에 성공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 없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핵무력이 실패한 사례는 너무 많아요. 핵을 많이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소련이 망하면 안 되고 미국이 망하겠죠. 왜냐하면 소련이 핵무기가 더 많아요. 소련이 한 4만 2천 개 될 때 미국이 4만 개 좀 넘었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이른바 스타협정,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그거 아주 감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련이 올해 3월달 발표한 거, 아니 5월달 발표한 거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7,000개 정도, 이 정도 6,980개나 이 정도고 미국이 6,800, 한 20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장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가 1,560개 이 정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너무 지구가 다 망할 건데, 그래서 얘네들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많으면 이게 된 소련 망했잖아요.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핵 억제에 매달리면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잖아요. 정치 무기라고. 그동안 미국이 70년 동안 수많은 전쟁에 개입했는데 핵을 사용 못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핵은 가오잡는 걸로 딱 등에 지고 있는 거고 실제 쓸 수 있는 무기는 어떻게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소련이 망한 거예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북으로 대비해 볼까요? 북이 병진 노선, 핵 병진 노선이었잖아요. 핵을 개발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이른바 병진 노선이었는데 4월 21일 날 당 전원에 의해서 폐기했어요. 경제 건설 노선으로. 왜? 북도 핵을 계속 개발하는 건 지금까지는 고질의 우라늄 듣거리니까 이제 완전히 돈이 별로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관리 비용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래식 무기 안 만들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경제를 감당을 못하게 돼 있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좀 다 그래서 경제 노선, 병진 노선 폐기하고 이걸 이제 합의한 거죠. 그래서 핵을 자꾸 가져야 된다. 야, 사실은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야 그거 우리 민족권도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핵 강국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반인들도 많이 했어. 얘기. 그죠? 근데 양 대표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데 양 대표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세계가 우리나라를 그러면 공격한대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양 대표님이 안 된대요. 확실히 훌륭하지. 그리고 더 훌륭한 거 그 말을 듣는 회원이. 그래서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다 막 그랬더니 양 대표님 그거 가지면 안 돼. 핵을 가지고 신봉 핵을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북이 핵 갖게 된 동기는 초당적위원회 아시아위원회에서 카운슬 보고서 2007년에 냈어요. 북의 핵 개발은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6번 해석을 했죠. 북핵을 어떻게 볼 거냐. 북은 이 핵과 관련된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2013년부터는 전 세계 비핵화 실현된 주선반도 비핵화 불가능해 안 해. 2015년에 심각한 성명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건 전쟁의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같은 성명에 근데 우리가 제안한 평화협정 수결은 여전히 유효해.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같은 성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강원동지도 같은 경우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겠어요? 같은 성명에 심각한 전쟁하자는 얘기도 있고 평화도 하자는 얘기를 해. 어디다 밑줄 그으시겠어요? 여기다 밑줄 그어야죠. 그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2013년에 전 세계 비핵화인데 이렇게 했어요. 선대 유은이라고 얘기해요. 2013년 이후, 아니 2010년 이후에 북의 성명을 낸 게 한 8개 구조인데 이거를 다 보면 핵 강화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 핵 무력 강화가 많은데 한편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해놨어요. 저는 통일위원장으로 여기에 밑줄 그는 거예요. 적어도 평화 통일로 나가려면 이 입장에서 해야 된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 우리운동 진영 일부는 이쪽에 밑줄, 왜냐면 그걸 많이 강조하니까 북이 여기에 밑줄을 많이 근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맞는 거지. 이미 아까 말씀드린 7월 6일 날 핵무기 공개하고 검증하고 사격수단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핵 불사용 확약하고 비군 철수 선포만 얘기하면 대화할게. 2016년에 얘기한 거야. 핵무기 가장 강화할 때 그때 발표한 거야.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할 때 가장 일본으로 깨지는 게 미국 철수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 뺀 거예요. 북이 우회한 거죠. 대화를 열기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 만나는데 첫 마디가 미국 안 뺄 거야. 대꾸로 돌아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번에 얘기 안 한 거죠. 김춘영 대사가 2월달에 우리 핵무기 필요 없어. 우리 불가피하게 선택해서 서로 죽일 거야. 전쟁 무조건 나. 이게 일개 인도 대사가 상부의 지시 없이 이런 걸 인터뷰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 반대할 때 이런 걸 보면 북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갈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핵을 이룬 평화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핵 대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핵은 안 된다고 하는 지형을 이미 70년 동안 해놨어요. 이게 보편이에요. 작년에 7월 7일 날 핵무기 금지 조약, 핵강국 지금 가입 안 했죠. 일본 핵관대 하던 놈들 가입 안 했죠. 남도, 한국도 가입 안 하고 북도 가입 안 했어요. 이런 운동으로 이번에 히로시마가 보니까 전 세계 이 운동이에요. 이거 안 된다. 우리만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처럼 평화운동이 더 높고 크게 들어야 될 때가 지구상에 없는데 평화운동이 가장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 새누리당 애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 영어가 안 나오겠지. 이거? 방철이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만화 같은데. 만화? 만화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화 뭐 여기 자막 나오니까 가장 반복적인 영화예요. 북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뒤집혀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건 이건 주로 미국 보수 강경파, 한국 여기서 얘기해요. 그리고 좀 아까 산부인과가 청소년 보는데 한편으로 북은 무식해 이렇게 돌아가는 영화라고 해요. 무식한 것들은 산부인과 가서 그냥 의성 치료를 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국이 나와서 평화를 갖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영화에. 근데 문제는 이 영화 보고 이 평화운동 한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 문제 영화 잘 됐다고 이거 보라고 그랬으니까 작년에. 그러다가 아니 새누리당 애들 다 가서 봤다며. 네? 새누리당 애들 다 가서 봤다며.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다르게 보이세요, 그냥. 그래서 반은 달라. 평화가 뭐 지켜진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한바탕 불타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러니까 기억 안 나시죠? 까먹어서. TV에서 공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작가가 그래도 그걸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보면 한마디 전체가 불바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하네. 오늘 좀 빨리 넘어가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영화 보는 맛이 안 나요. 영화관 가서 이렇게 나오면 환불 요구할 건데 여기서 그다음에 불나잖아 한 번으로 없어가. 아. 나는 그래도 감독이 마지막에 저거라도 상징한 거구나. 뭐 이게 무슨 통일한 운동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여기저기 보냈다는 얘기 듣고 내가 정말 미쳤다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핵심이에요. 자, 완전 검증한 이런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 원래 종전선언은요 평화협정에 한 줄 들어가잖아요. 한반도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좀 커진 거예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국이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유엔사 해체 문제, 미국 출수 문제, 이 한반도 군사 전략 문제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 있어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지 말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이 아니라 리비아, 이랑 다 달라요. 완전 옛날에 맨날 이거를 미국 두 개다 식민지라더니 똑같이 맞는 말이었어. 상황이. 자, 이제 1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긴 과정. 그래서 속도 시간 제한 없다.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기전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보면 북이 이번에 위에 송원받았잖아요. 북이 내온 선물은 뭐냐면 유엔에 대북 제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 지금 초안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민생과 관련된 제재 문제는 빨리 해결해서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게 초안 올라갔는데 이게 미국이 쓴 거예요. 이번 거. 그제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미국도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거고 어저께
해결한 거고, 해리스 얘가 또 두 가지겠죠. 어떻게 이 남북 고위급 회담하는 날 강연하면서 하나는 종전선언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추가 협상 위해서 미국은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두 가지 얘기 다른 거예요. 네? 종전선언 두기 빨리 계획하고 안 하면 종전선언 어려워 이렇게 돼서 좀 대시하면서도 물밑대가 빨리 해서 이건 해결할 거야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보셔야 됩니다. 북미 하반기 2차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엊그제 떴고, 그래서 오늘 기사는 9월 18일 유엔 무대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종전선언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제 가능성을 계속 언론이 57년에 정전협정 위반하고 미국이 들여온 핵 이후에 그 다음에 핵 문제는 사실 이제 83년부터긴 한데 어쨌든 30년 가까이 온 북미 간의 대립 그리고 핵을 둘러싼 공방 이 문제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싱가포르 혁명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핵을 뛰어넘고 평화체제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이거에 사실 이 사자가 어떻게 차지할 수밖에 없는 체계예요. 남북은 이미 종전선언 한 거예요. 판문점 선언에서. 근데 이게 국제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화협정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정이에요. 정의와 관련된 건데 체결된 협정이고 국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죠. 자, 이 설명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뛰려고 하는데 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간의 수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최근에 와서 이 말을 또 바꿔서 무슨 유지금 같은 거 하면 된다. 이딴 식으로 또 얘기했어요. 처음에 올해 5월 달인가 이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동맹은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운 거니까 소멸되어야 된다 이러고 얘기했다가 막 집중 포함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바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얘기를 했고 문재인도 무식한다고 그래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돼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냥 나는 체제를 다 인정해주고 그냥 하나씩 진짜 그 말대로예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고 하나씩 풀려나가거든. 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동맹이죠.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뭐냐면 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적 개념에 기초해서 평상시 유사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공동체가 동맹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동맹이야. 여기 미국 하세요? 네. 미국하고 내가 한국이 아주 한미동맹이야. 전쟁 공동체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북을 겨냥한. 네? 야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동맹이에요. 군사물리적으로. 근데 왜 그래요? 야하고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남은 여기 껴가지고 여기 이제 비붙어가지고 동맹 이렇게 하고 미군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매달리고 70년을 사는 거야. 근데 야하고 갑자기 친해져 가지고 앞으로 친구하기로 했어. 수교도 맺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둘 관계에서 군사적으로 얘를 무찌르기 위한 군사 동맹 체계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맹은 그래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한미 동맹을 물리적으로 담보해왔던 힘이 뭐예요? 주한미군이에요. 얘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북이 만약에 그냥 주한미군 있어도 돼요. 미국하고 합의했다고 치자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북의 판단은 그렇고 우리는 왜 나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을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네가 나중에 처리해 이렇게 얘기했을까? 글쎄 나는 얘기가 남북 간의 문제는 모르겠는데 북미 간의 얘기 있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 이건 뭐 한미 관계 대응 뭐 이런 것까지 갔을 때 이건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주세요. 네. 한미 관계 이거는 한번 배우긴 해야 되니까. 네, JTBC 팩트 체크, 한미 동맹 관련된 거, 주한미군 관련된 거 얘네들 아무것도 몰라 거짓말하는 방송인데 내가 방송도 안 들려가지고, 네, 이거 이 팩트 체크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 우리가 JTBC를 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 조중동을 볼 줄 몰랐지만. 굉장히 잘하다가 이 한미 문제 가면 헷갈려요. 그냥 몰라가지고 시켜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했는데 설명을 해줘야지.
아 이거요? 주한미군 쳤으 그러니까 유엔사가 자동으로 해체되고 이렇게 된다. 해체 안 된다. 조약에 따라 해체가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내 JTBC 영상 2개를 넣는데 유엔사라는 거가 해체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앞에를 봐야지 또 이해가 돼.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있잖아요. 군대에 대한 그러니까 군인은 실제 유사시가 가장 중요해요. 평상시에 지휘권 갖는 게 의미가 없어. 전쟁 났을 때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때는 미국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거 누가 갖고 있냐면 유엔사가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게 언제 하게 거냐면 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서 이승만이 작전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1년 후에 걸려가지고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고 하는 부속 문제에서 2항에 대한민국 국군을 그러니까 지휘하는 건 연합사령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 때문에 JTBC는 뭐라고 하냐면 유엔사 해체 안 된다. 평화협정 체결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950년 7월 7일 날 안보리결이 84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사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은 유엔에 대한 집단적 강제 조치 종류에 의미하게 돼서 유엔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김명기가 이걸 해설한 거거든요. 여기 교수가 보수학자예요. 이 김명기 교수는 한미 관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엔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저 한미합의 의사록에 따라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얘네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왜 해체될 수밖에 없냐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한테 이 한국에 있는 유엔사 그다음에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질이 뭐냐 물어봤는데 코피 아난이 걔는 미국이 그냥 하는 거고 유엔은 깃발만 빌려준 거야. 이게 공식 답변이에요. 현재 유엔사는 뭐예요? 미국 거야 그냥.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가 있어야 될 의미가 유엔결이 50년 84호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부속합의나 이 합의에 따라서 유엔사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방송 안 하고 유엔사가 해체 안 돼요. 따라서 미국은 있어야 돼. 이렇게 방송한 거예요. JTBC가. 내용은 좀 복잡한데 두 가지 얘기가 다 이 국제조약이랑 그동안 바뀐 거에 대해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주둔한 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동맹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거. 일단 지금 이 한반도 전체 진정한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동맹, 주한미군동맹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중 간의 균형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맹 체계가 아닌 UN 같은 그리고 유럽에 있는 OSCE 같은 그런 다자 공동 안보 체제로 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 이런 걸로 어떤가요? 지금 기업은 그게 개혁 개방하는 걸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기업 다 준비하잖아요. 이번 정례에도 USB 전달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사실은 1대1로 통한 중국까지 그 다음에 동방정책의 러시아 이 정책에 따라서 낮은 한봉까지 해서 전체가 한반도의 경제 체제가 이제 바뀌는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근데 나만 잡아인 천민자본주의잖아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북도 지금 개혁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도 먹잇감으로 그냥 이 무잡실한 자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를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물론 북이 이제 부대 능력으로 막는 것도 우리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경제 협력이 교류가 되면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도 그렇고 민주도 좀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게 심각하다고 봐요. 평화체제가 오고 이 분단체제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건 지난 70년 동안 여기에 기득권으로 존재해왔던 이 세력의 약화를 의미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세력의 약화를 의미해요. 야들이 유지해왔던 보수정치, 안보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노동자 민중을 억압할 수 있는 각종 기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무거운 과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에 뭘 준비할 거예요? 진보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반도의 통합체제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고 통일로 나가게 되는 이걸 디딤돌 삼아 통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건지 저는 민주노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 중국 토론회 하면서 하반기 계획 냈는데 한 줄도 없어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지네. 그래서 내가 지금 철도만 놓이면 됐잖아. 뭐 하는 거냐고. 어? 그러니까 아무도 반론 못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그냥 맨날 뭐 최저임금 뭐 이거만 쫄딱거리고 완전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쫄딱거린다고 표현하고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노동 의제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제가 옆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개념 없이 사회에 아까 얘기했던 혁명, 번역의 주체가 돼 노동자가 주인이 돼 합방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이씨. 46년 3월까지 서울역에서 카리엠 기차표를 끊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끊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고수가 있고 명지대. 상상해보세요. 그동안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 말고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철도로 갈 수 있어요. 또 철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요? 철도 들어갈 때 같이 공사가 돼서 합의되면 뭐가 들어가요? 전기하고 광 케이블 들어가서 통신이 해결돼요. 오늘 남북 지금 전력 전기 처음 지금 시범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떤 오늘. 방향으로 갈지 잘 몰라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5월 10일 김동연이 국위 IMF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어요. 가입 전제는 세계은행들 북한 지원에 전체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벌써 나온 지가 3개월 지났어요. 얘네들은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기업들. 자, 이렇게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통일 국가가 되어야 될 거냐. 저는 비동맹 중립국 되는다고 통일을 가게 된다고 할 때 그래서 현평화 후통일 자주쟁취 이런 거 다 해묵은 논쟁이라고 동시에 해야죠. 민주도 실현하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와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고 가는 굉장히 과제가 많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독일처럼 후통일이 되면 안 되죠. 독일은 후통일이에요. 경제 현장 과제 말 바꾸게 한다고 하는 건 3년, 4년 전까지는 후통일이라고 했어요. 독일 통일을. 그러다가 재작년 초에 1월 달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박근혜가 통일대박 해갖고 막 조선일보가 통일 막 밀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완전 시리즈 내면서 계속. 이때 한겨레 신문이 그때 하는데 합의 통일이라고 그러더라고. 정세현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바꾸냐. 독일은 수통일이에요. 돈을 주고 산 통일이라고.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무너뜨릴 때 1,700만이 거리에 나왔는데 이 분단 70년 평화체제와 통일로 가는데 더 많은 촛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지 않고 이 분단적 배가 그냥 물렀을까? 그렇지 않을 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 평화의제를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뭐 교류 사업도 열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평화를 디딤돌로 이 체제를 경험하지 않는 통일로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 역할도 우리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시민운동 차원에서 평화통일 대중화 어떻게 할 건지 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중국 분단 이데올로기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더 힘든 거고. 이 분단 70년 체제가 진보 정치가 이 땅에 제대로 발붙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맞아. 2004년에 민주노동당 10명 국회의원 들어가는 날 저는 정당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아니지만 국회 10명 들어가도 너무 들었던 날이에요. 이제 뭔가 되나 보다. 나는 정치운동, 정당운동을 할 생각은 없지만 국세 21일 때부터 동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안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걸 선거라고 하는 이런 행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안이 없으면 한 발도 못 가네. 한국 사회는.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야 선거 가지고 무슨 정당운동 가지고 변혁이 되냐 때려치라 막 전선운동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
다 모든 국민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욕을 실현하는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노동당 때 이런 게 있을 때 사실은 너무너무 기뻤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부침이 있었죠. 생략하겠지만 어떻든 이런 것들이 보다 보장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이런 변화의 시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주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그 공세 있고 한편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보다 뭐 제가 25분 넘어 25분에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30분을 더 떠들었는데 하여튼 늦게까지 그래서 죄송하고 하여튼 실텐조도 우리 평화의 새 시대에 서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주인의 역할을 우리가 할 건지가 저는 제 곳에서 제 역할로 그 동지들은 이 동네에서 공평 주민들하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평화의 시대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